자, 우리가 아름아름 알게 된 건강 지식들, 또 어떤 건강법, 약재, 또 어디에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또는 뭐 두통이 있을 때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 어디가 좀 아프면 증상이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국가건강정보 포털입니다. 자,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시면 질병관리청 해가지고 국가건강정보 포털 표시가 되시죠. 바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건강정보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죠. 네, 매우 믿을만 합니다. 자, 질병관리청, 정부에서 하는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자, 위에서부터 보실까요? 자, 메뉴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강정보가 처음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질병과 장애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 또 우리가 건강 문제가 어디가 아프고 쑤실 때 증상이 뭔지 알아보고 싶을 때, 또 스스로 진단해 보고 싶을 때, 또 내 생활 습관을 바꿀 건 없나? 또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가관리 한번 눌러볼까요? 자가관리 한번 누르시면, 자, 여기서 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전자제품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많이 쓰실 때 이런 걸 눌러보시면 전자제품 많이 쓰고 있다. 전자제품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기본적인 원칙은 뭐 전자파 노출을 줄여라.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뽑아 놓는 게 좋다. 또 사용 시에는 너무 다가가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돌릴 때 전자레인지 얼굴 대고 계시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겠죠. 몸에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정보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여기도 질문을 해주네요. 고압 전선이 전자파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 섬 같은 데 가면은 그 큰 아주 철골 구조된 그 고압 전선이 흐르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죠. 암에 걸리나? 근데 뭐 그렇게 암 발견이 높다는 건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알려주니까 좀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근처에 살면 되게 위험하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믿을 만한 거야? 뭐 이사 가야 돼? 고민되시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되겠죠. 또 예를 들면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건물 위에 우리 집 위에도 휴대전화 그 통신 중계기를 막 성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전화 기지국 전자파 많이 나오는 곳에 살면 또 암에 걸리느냐? 어, 그런 휴대전화 사용 같은 게 뇌종양이나 이런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그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핸드폰 많이 쓰면 뇌종양 걸려 이렇게 얘기하셨다 해도 국가건강정보 포털 가니까 근거가 없다더라. 물론 다만 위험은 하겠지. 하지만 근거는 없다더라.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찾아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눌러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단 및 검사 뭐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도 네,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글씨로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네, 뇌졸중, 내가 요즘에 뇌졸중이 좀 걱정이 되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도 좀 걱정이 되고 뇌졸중이 걱정이 되네. 그럼 그 뇌졸중에 좀 대해서 알아볼까? 눌러보실 수 있겠죠. 뇌졸중에 대해서 눌러보시면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네, 혈관이 막히는 거구나. 그래 이런 건 알지. 그런 거구나. 종류가 뭘까? 허혈성이 있고 출혈성이 있구나. 출혈성은 외부로 피가 이렇게 혈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 허혈성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 보험 살펴봤잖아요. 보험도 뭐 뇌졸중 뭐 이런 거 뇌출혈
이런 거 보장해 줍니다 라고 했을 때요, 출혈성만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혈성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팁인데요. 그래서 내가 보험이 이 출혈성, 허혈성을 모두 보장을 해주는지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상도 알아볼 수 있겠죠. 내가 요즘에 뇌졸중 같은데? 한번 볼까? 약간 마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약간 어지럼증도 있고, 요즘에 두통도 있어. 약간 뇌졸중의 위험이 좀 있나? 그러면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치료. 후유증도 있답니다. 이런 게 남는구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방도 있네요. 국가에서 알려준 정보니까 더 정확하겠죠. 어떤 분들이 뇌졸중 예방하려면 추운 날 밖에 나가면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한 한 30분씩 운동을 하셔라, 음식을 즐겁게 드시고 술도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국가정보, 국가건강, 자꾸 국가정보라고 하네요. 국가건강정보 포털, 이곳에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 건강 궁금하신 점들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하나 누른다고 고장나거나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것저것 눌러보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왼쪽 위에 요거 누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니까요. 자, 여러가지 정보를 좀 얻어보시고요. 찾아서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 자료도 들어오니까 암 관리에 관련된 거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암이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자료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네요. 이렇게 자료도 제공해주니까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셔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이트는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관광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에 관해서. 우리가 코로나라서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곳저곳 단풍 구경도 빨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해외여행 같은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에 좀 멋진 여행지가 없나, 내가 맨날 산에만 가봤지 좀 좋은 관광지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나오시죠. 이 사이트를 누르시면, 자, 한국에 있는 정말 여러 관광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10월 월별로, 또 11월 월별로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여행 추천도 해주고 있고요. 또는 지역 위에 여기 지역 버튼 누르시면 각 지역별로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사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관광지를 가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대전에 어떤 게 있는지, 광주에 어떤 게 있는지, 부산엔 어떤 유명한 게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시면 유명한 관광지, 뭐 축제, 대표적인 풍경 장소,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 없이 이런 곳을 방문해 볼 수 있겠죠. 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각 지역별로 추천하는 여행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우리가 기회가 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래도 코로나인데 뭐 어딜 여행을 가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뒤에 우리 뒷산이나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산행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산길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산행 정보에 관해서 잘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행하실 때 보시면 둘레길이라는 말 많이 보셨죠? 둘레길.
그 둘레길 경로가 궁금하셨던 적 있으셨나요? 도대체 이 둘레길이라는 거 간판을 많이 봤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지? 이게 이어지기는 하는 건가? 이게 뭐 각 구마다 따로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실 때